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마린시티에 위치한 마린시티 자이 30% 세일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린시티 자이가 어떤 아파트인지 간략하게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58세대이고요. 한개동입니다. 동은 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입주는 19년 10월쯤에 하였습니다. 평형대는 32평에서 34평까지 두 타입이 있고요. 전체 국평 기준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마린시티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중에 유일하게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평대의 세대로만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마린시티 전체에 약 10년 만에 새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차 같은 경우는 지하 6층까지 있으며 세대당 1.34로 작은 평수 대비 주차는 넉넉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격 변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매매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34평 기준으로 마린시티 자이에 나와 있는 최저가 매물 순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제일 저렴한 거는 저층 기준으로 14억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14억 9천, 다음은 15억대, 마지막은 16억. 매물 전체가 많지는 않은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16년도부터 분양권 상태에서 매매가 잘 되었었습니다. 그때는 피가 많이 붙거나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었고요. 약간의 피 정도로만 구매가 가능한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19년 후반에 부산 전체장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 유일하게 한 개만 18억대의 점이 하나 찍혀 있고요. 거래가 1년 반 정도 동안 아예 거래가 없다가 마지막에 12억의 거래가 찍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금액대를 보기 위해 실거래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최고가는 18억 3천이었습니다. 21년 8월 28일이었고요. 최근 거래 중 최저가는 12억 8천입니다. 기간은 22년 11월로 최고가와 최저가 거래 단 2개밖에 없고요. 1년 만에 금액이 약 6억 정도 떨어진 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래가 크게 많진 않았었습니다. 거래가 19년 11월에 7억 3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최고가까지 찍는 데는 약 2년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그 사이에 거래가 하나도 없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7억 3천에서 18억이니까 금액이 11억이나 올랐습니다. 11억. 250%, 약 2.5배나 오른 금액이고요. 18년도 거래만 보더라도 7억 6천, 그리고 중저층에 해당하는 16층이 6억 5천입니다. 6억 후반에서 7억 중반대 가격을 쭉 유지를 하다가 거래가 2년 동안 아예 없다가 2배 반이 오른 18억의 거래가 한번 되었고, 그리고 1년 동안 또 거래가 없다가 18억에서 30% 빠진 12억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량은 아닌 것 같고요.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호갱노노에 나와 있는 기간별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3개월 변동은 마이너스 30%. 저 마지막에 거래된 거 저거 한 개 때문인 것 같아요. 6개월 변동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30%. 1년 변동도 마이너스 30%. 1년 동안에 거래가 없었습니다. 저 단 한 개의 거래 때문에 기간 변동 흐름이 마이너스 30% 찍혔고요. 그리고 3년 변동. 지금 무려 1년 변동 동안 마이너스 30%가 빠졌는데도 3년 변동은 77%가 오른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가격이 얼마나 급등을 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이 아파트를 가지고만 있어도 내야 되는 보유세입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는 종부세는 없어졌고요.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20년도에는 170만원, 예상 금액으로 24년에는 511만원으로 공시지가 자체가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시지가랑 매매가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는 그 갭이 많이 줄어서 20% 정도, 많아야 3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실제 거래되는 금액에서. 마린사이 같은 경우에는 23년 기준으로만 봤을 때 14억 5천이니까 사직 롯데캐슬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12억 8천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하면 공시지가가 매매가보다 지금 더 비싼 그런 상황인 겁니다. 갑자기 급등을 해서 공시지가가 많이 따라 올랐다가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공시지가가 같이 내려주지 못해서 이런 오차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매매가가 이렇게 많이 급등을 하였는데 전세가는 어떻게 가격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19년 급등하는 장에서부터 전세가를 나타내는 실거래가고요. 오른쪽은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19년도 9월입니다. 급등하기 전에는 3억 후반에서 4억 중반대를 유지하다가 크게 거래는 많지는 않았어요. 세대수가 약 26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많지는 않았지만 들쑥날쑥한 금액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세 최고 전세가는 7억 3천입니다. 부산이 지금 전체 입주가 매우 많아서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실제로 나와 있는 매물은 12년 8월에 찍힌 7억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전세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매물에 나와 있는 실제 매물들이고요. 제일 싼 매물 48층 중 중층으로 전세 4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자료는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입니다. 보시면 40에서 41%입니다. 만약에서 4억 5천에서 금액이 조율이 된다고 하면 30% 중후반대까지도 전세가율이 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실거주가 아닌 갭 투자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금액이 매우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지이고요.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갭 투자를 하기에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지역이 풀린 서울보다도 오히려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가가 받쳐주지 못하는 이 아파트가 분양가가 얼마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입니다. 제일 비싼 금액이 6억 1,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평균으로 보았을 때는 5억 6천, 5억 7천, 5억 중후반대의 금액을 분양을 했었고요. 평균 분양가를 6억으로 잡아도 최고가가 18억이었으니까 무려 3배 나오는 그런 단지입니다. 분양했을 때 경쟁률도 매우 치열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큰 사건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부정청약입니다. 최초 분양을 받으셨던 몇 세대에서 부정청약을 해서 다른 분에게 매매했던 걸 그 매매를 해서 샀던 분도 취소한다라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사만 보더라도 11억 집서 쫓겨날 판, 해운대 마린시티자의 부정청약 날벼락, 실제로 손바뀜이 일어나서 피를 주고 사셨던 분들도 부정청약 때문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놓아졌으나 결국은 원만한 합의로 최초 부정청약 하신 분들만 페널티를 가지고 그 뒤에 손바뀜으로 인해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의 불이익이 안 가도록 잘 조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사만 보더라도 지금 부산 청약시장이랑 얼마나 다른 분위기를 가졌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까지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아파트의 입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선 마린시티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부의 도시입니다. 마린시티 전체가 비싼 단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아이파크 제니스가 생겼을 때 아이파크 제니시스를 입주를 하게 되면 그냥 입주하는 자체만으로도 부의 상징이 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대형은 아니지만 중형 사이즈의 크기이지만 약 10년 만에 새 아파트로 입주한 아파트라 입지는 당연히 좋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단지 바로 뒤에 붙어있는 해운초등학교로 가게 됩니다. 초품화입니다. 초품화. 학교도 중요하지만 학원가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학군이 좋은지 안 좋은지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마린시티 같은 경우는 학원가가 매우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외관은 커튼월룩으로 되어 있고 5층은 테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에서 강한대교와 바다 쪽으로 조경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상복합이지만 4층에는 입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크릿 가든과 오션뷰 가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층에는 스카이 가든으로 탁 트인 바다와 도심 야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주변 시설로는 홈플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더베이 101, 오른쪽으로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백수코가 있고요. 교통으로는 광안대교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산 울산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 동백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도보로는 조금 먼 거리지만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린시티 같은 경우는 부의 도시이기 때문에 상가가 얼마큼 잘 이루어져 있냐, 아파트 안이 얼마나 구조가 잘 되어 있냐도 중요하지만 외관에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원을 했고요. 청소도 49층까지 되어 있으므로 기존에 있는 일반 아파트와는 차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세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강한대교와 로투만 경기장이 영구조망으로 뷰가 매우 좋은 세대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불꽃축제를 했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부산에서 34평 기준으로 해안선 라인이라고 하여도 마린자이만큼 뷰가 좋은 아파트는 몇 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린자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마린시티 자체가 부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아무리 개발을 하고 만들고 싶어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에선 마린자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만한 부지와 대체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LCT 같은 경우는 주변보다는 LCT 혼자 단독으로 좋은 그런 단지이고요. 하지만 마린시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부촌인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지금 매매 같은 경우는 비정상적인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년도 후반에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과 코로나라는 엄청 큰 이슈 때문에 급등을 하였다가 오른 거 대비 떨어진 건 더 떨어질 여력이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최고가 대비 떨어진 금액이 급매 금액인 건지 적정선 금액인 건지 아직도 비싼 금액인지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마린시티에 있는 전체적인 아파트 현상을 보면 급등을 할 땐 다 같이 급등을 했고요. 떨어졌을 때는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마린시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린시티에서 거주를 하다가 마린시티를 처분을 하고 부산 내에서 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마린시티보다 더 좋은 상급지로 가야 되는데 마린시티보다 부산에서는 더 상급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린시티와 센텀시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를 때는 같이 많이 올랐지만 일반적인 대장 아파트들보다는 가격이 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지 덜 떨어지는 건지 시세인 건지 알 수가 없으므로 부산 전체가 지금 전세가가 매우 떨어지는 상황으로 마린시티보다 떨어지는 하급지의 전세 금액과 마린시티의 전세 금액이 갭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진짜 임장을 조금 다니시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한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지금 시장을 잘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